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2지지의 세 번째인 호랑이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역학적으로 보면 양목으로 고목을 상징합니다. 병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병인 하면은 화와 목 기운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양목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양이라는 기운은 그 잠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병인부터 시작하는 호랑이는 병인, 무인, 또 경인, 이민, 갑인으로 반복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맨 끝 순서가 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싶은 화려함이 있어도 마지막이 갑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갑의 기운으로 정신세계, 갑의 정신세계로 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정신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적인 성격을 보면 식육목과의 포유류에 해당하는데 생활권이 64km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넓은 공간 속에서 호랑이는 혼자서 은거하고 고독을 즐기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범은 500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설로 살아서 숨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범은 어디에 사는 범보다도 그 용맹과 슬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을 해치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고 60년에서 120년이 지나면 전신이 흰털로 휩싸여서 산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흰털이 몸을 감싸면서 영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은근하게 자신의 식도락을 즐기는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호랑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적인 특징은 우선 호랑이는 불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범이 들어간 사람들은 스님 사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랑이는 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극적인 스님이라든지 인생을 염세적으로 본다든지 낭만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성향으로 갈 때 이러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들어서 스님 사주를 갖게 되면 물질적인 세계보다는 종교적인 정신적인 세계로 나가게 되면 큰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호랑이는 참목격으로 통솔력이 강하지만
한순간 과격한 성격을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12지지 중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위치적으로 남방 기운으로 타고 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열기를 잠재적으로 많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의 그런 성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다혈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한 것이 바로 드러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고독을 즐기고 감상적인 추억에 잘 빠지는 사색적인 면이 있어서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거와 그 반대되는 또 섬세함과 감상적인 이런 성격이 반복됨으로써 성격에서 보면은 괴팍하다는 성질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이런 그 염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절대로 자신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활이 급박한 상황이 진전이 될 때 자신이 어떠한 일이든지 맹목성을 가지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야 먹이를 찾듯이 경제적인 것도 바로 이렇게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매사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여유자적하기 때문에 게으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반되는 성격 때문에 뭐든지 그 생활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랑이는 폭식형입니다. 먹이가 있어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건드리지를 않다가 배가 아주 등에 등가죽에 붙어야지만이 그것을 한 목에 취하고 또 밥을 많이 먹고 먹이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여유자적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상으로도 위에 부담이 많은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사주에 호랑이가 든 사람들은 항상 음식에 그 강약을 조절하시고 위장병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월로 양반, 음반이 교합하여서 불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게으름과 성급함이 부딪히는 극단의 계절로 나타나는 것이 호랑이의 위치인데요. 그래서 일을 미루다가도 마지막에 왕창 한다든지 자기 배가 고파야 돈 벌 궁리를 하는 성격을 표출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에 호랑이가 든 사람은 어떠한 동물보다도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호랑이는 이기적이다. 이것이 호랑이의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로부터 소외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호랑이에 원진이 들었다거나 할 경우 그것을 인유원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성격의 괴팍함이 아주 더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진 작용이 들면은 그 호랑이의 좋은 성품보다는 악성, 좋지 않은
성격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양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양목은 물이 배지 않는 껍질이 딱딱한 나무로 수기를 얻어서 완전한 하나의 나무로 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늘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호랑이의 성격은 꼼꼼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한데 목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목인데 양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분은 수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기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기운의 작용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목은 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5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5가지는 바로 병인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병인, 무인, 경인, 이민, 갑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마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